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사회복지 파트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제 요양원 공동생활정 평가에서 이제 간호 파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응용편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통합적 사정이라든가 급여계획, 결과 반영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기록하셔야 하는 것들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외 이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간호 파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간호 파트인데 간호 파트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 복지사님들은 이 간호 파트 내용을 거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이 평가 간호 파트에서 평가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평가 때 이제 제대로 하나하나씩 파악을 하시려면 반드시 복지사님들도 간호 파트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꼭 그래서 시청을 꼭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간호 파트에서 이제 처음 이제 평가 바이블 피시면 이제 감염관리 활동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감염관리 활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월달 이벤트였나요? 내가 바로 질문함. 아마 오늘이 이 영상 올라온 날이 아마 오늘이 마지막 날일 겁니다. 본인들이 질문도 많이 하시면서 제가 걸어놓은 사은품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6월달에는 이제 카페 월간 이벤트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6월달에는 한 달 좀 쉬면서 가려고 카페에서는 더 이상 아마 월간 이벤트는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 꼭 아시고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내가 바로 질문함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사은품 받아가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평가지표 18번, 공동생활과정 17번에 있는 감염관리 활동입니다. 말이 간호 파트인데, 이제 현장평가 항목이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파트를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파트를 나눴지만, 요양원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기 때문에 같이들 시청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3점이 배정되고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점수가 높은 거에 맞춰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깜짝 놀라게 평가 기준이 무려 5개나 있습니다. 5개. 5개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1번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 주출입구 있으시죠? 우리 기본편에서도 제가 분명히 매뉴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주출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항상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든가 또는 손을 비누로 청결하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전에 항상 청결하게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이 평가 기준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관찰, 평가관이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손 소독제가 비치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 평가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이 부분이 이제 간호 파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평가 기준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장님 파트, 우리 현장 평가라고 보시면 평가 기준 2번 같은 경우가 우리 간호사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우리 간호사님들이 쓰셔야 되는 기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소독 일지를 적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이따가 매뉴얼 보고 샘플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의료 폐기물로 분리 배출한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병원에 해박해가지고 버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건 다 인정이 안 되고 전문 업체에만 의뢰해서 하는 것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기록이지만 실적으로 의료 폐기물을 이제 업체에 의한 계약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시고 현장에서 의료 폐기물 전용함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문 업체에 폐기를 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간호사님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분기별 1회 이상 실내 전문 소독을 실시한다. 자, 요 부분은 이제 간호 파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복지 파트 쪽에서 관계대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간호 파트로 분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사님들이 관계된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님들은 꼭 같이 시청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세요. 전문업체 소독이죠. 이게 원래는 자체 소독도 가능했지만 올해 2월 1일부터 우리 10인 이상 시설들 원래는 공동생활 가정까지도 다 같이 전문업체 소독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는데 공생들만 예외가 됐죠. 공생들은 기본적으로 자체 소독을 계속 진행하셔도 올해 평가까지 인정이 됩니다. 매뉴얼 보면서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평가 기준은 신설입니다. 자, 신설은 언제부터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자, 신설은 평가 매뉴얼 발표되고 이월부터, 즉 다음 달 평가 매뉴얼이 언제 발표됐죠? 올해 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이 평가 기준 5번을 준비하시면 되세요.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득을 이제 매일 실시하는 겁니다. 일상소득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보신 것처럼 일자, 그다음에 소득 부위, 소득제, 소득자 이렇게 이제 서식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매일매일 소득일지를 기록 체크하시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또 이렇게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 면담을 하기 때문에 면담 현장평가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자, 우리 채점 기준 잠깐 볼게요. 이거는 어느 항목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5개 다 만족이 되면 3점, 4개만 만족되면 2.25점, 그 다음에 3개만 만족되면 1.5점이 있으니까 이 5개 중에 적어도 3개. 자, 가만 볼까요? 가장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평가 기준 1번은 쉽죠? 그 다음에 평가 기준 2번도 쉽습니다. 3번은 이게 전문업체 돈 내는 거 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 걸 안 해오셨다면 힘들어요. 그럼 요건 좀 마음에 적고. 자, 네 번째, 분기별 소득. 요건 좀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가 1월까지는 자체 소득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건 1월 했고, 2월달, 2분기부터 우리가 전문 소득 업체에 지금 아직도 늦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공생 같은 경우도 뭐 자체 소득으로 계속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시고, 우리 5번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으세요. 즉, 이 평가 18번 가면관리 활동은 최소 양호인 2.25점을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2.25점. 그죠? 의료 폐기물을 해결된다면 3점을 목표로 하시면 되고, 의료 폐기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쉽기 때문에 충분하게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세부 매뉴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부 매뉴얼. 자, 기준 1번이었죠? 기준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현장 관찰이었죠. 우리 현장 관찰.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뭐 기본편에서 무수히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추출 입구 말 그대로 외부로 통하는 문에는 기본적으로 손소독제를 비치를 해놓으세요. 비치해 놓으시고 그 손소독제가 있으시면 되고, 또 직원들이 여기 보신 것처럼 서비스 제공 전후 손 씻기를 수행하는지, 손을 비누로 씻든지 아니면 손 소독제를 이용해 가지고 손을 세정을 하는지 이 부분을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게 현장평가세요. 말 그대로 현장평가 나중에 가시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오물이 묻지 않는 이런 손소독기,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반드시 어떤 서비스 전이나 후에 반드시 세정하시면 되세요. 현장평가 우리가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지금 주출 입구에 손소독제를 없다면 비치해 놓으시면 되세요. 아셨죠? 평가 기준 1번은 쉽습니다. 준비하실 건 없으세요. 자, 평가 기준 2번 보겠습니다. 간호비품 소독 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간호비품이라 한다면 여기 보신 것 소독캔, 포셋, 캘리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간호비품들, 평가에서는 이런 간호비품을 어디까지 비치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으세요. 평가에서는 단지 기관에서 갖고 있는 비품이 있다면 그 비품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독을 하면서 관리 보관하라는 겁니다. 자, 소독 방법은 증기소독이나 끓는 물, 소독, 약물 소독 등이 있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소독을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일회용품을, 우리 기관에서는 일회용품을 쓴다고 한다면 소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통기한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통기한만 저기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자, 그러면 서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호기구 소독일지세요. 제가 아마 평가 바이블 구매하시거나 저의 서식 받은 기관들은 서식인데 자체 서식 보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는 이런 기구들에 대해서 소독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소독 방법에 뭐뭐뭐 된다고 말씀을 여기서 드렸죠. 증기소독이나 끓는 물, 열탕이죠. 약물 소독, 그죠? 이런 부분들에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열탕이 됐든 약품이 됐든 멸균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소독을 언제 했는지 여기다 표시해주시면 되겠죠. 2021년 3월 15일 날 소독을 오후 1시 30분 동안 진행을 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한 장짜리로 저는 이렇게 해놨지만 기관마다 서식은 다르실 겁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기관은 열탕으로 체크를 했다면 열탕으로 체크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왜 안 바뀌지? 짠. 자, 바뀌었죠? 자, 이렇게 열탕으로 표시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소독이 이제 우리는 간호기구를 거의 쓰지 않다 보니까 그냥 소독한 상태로 놔두고 있다. 자, 그럼 소독포에
우리가 넣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직원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정 안 되면 보름에 한 번은 최소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소독을 하고 소독포로 말아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최소 이제 보름 정도는 상관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최소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만약에 일회용품을 쓰고 계시다면 유통기한만 여기다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크게, 우리 간호기구 소독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간호기구 소독일지 언제부터 쓰셔야 된다고요?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 소독일지가, 기록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간호기구 소독을 하다가 우리 원장님이, 야, 2020년부터 이거 소독하는 게 더 힘드니까 일회용으로 다 바꿔. 그랬다면, 예를 들어 2020년 뭐 12월 달에 일회용품으로 바꿨다면 아까 그 기구소독 일지에다가 뭐 2020년 12월 10일 날 우리가 일회용품을 전량 구매해서 교체하였음 한다면 구매 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나 이런 걸 다 첨부해서 이날 우리가 일회용품을 다 구매해서 교체를 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영수증과 같이 첨부를 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기준 3번 보겠습니다. 기준 3번. 의료 폐기물에 따라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해 배출을 하는지 확인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료 폐기물 업체는 별도 서식은 없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 업체만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보신 것처럼 계약서, 그 다음에 지출증빙. 우리 만약에 매월 이제 약정을 하셨다면 매월 3만원씩 자동이체로 뽑아나갈 겁니다. 그런 게 있다면 통장 기록을 보여주시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별도로 뭐 와서 카드를 긁고 간다. 그럼 카드 명세서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병원 약국 등 협약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이 항목은 만약에 우리가 의료 협약에 인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0. 아까 7호점이었죠? 0.75점 감점을 생각하는 게 좋으세요. 지금에 와서 이거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기존부터 계속 해하셨다면 어려운 항목이 아닌데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관들에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라면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목표가 뭐 최우수 기관이라면 예전부터 이걸 했어야죠. 근데 예전에 안 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우린 최우수 할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평가 목표를 무조건 높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아셨죠? 자, 따라서 의료 폐기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준 네 번째, 아까 뭐였죠? 전기소독이었습니다. 실내외 소독에 대해서 전문업체를 통하여 살균살증 살수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만 실내 소독 인정을, 그러니까 전문업체를 통해서만 인정을 하는데, 이제 자체 소독까지는 언제 인정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1월까지는 자체 소독이 인정이 돼요. 근데 2월부터는 전문업체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기본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1월까지는 그럼 자체 소독을 일단 다 하시라고요. 그리고 2월 또 전문업체에 협약을 해서 1분기 건 이미 1월에 했잖아요. 그럼 2분기 건은 이제 4월에 진행하시면 되겠죠? 4월부터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는 커버가 가능하세요. 근데 지금 좀 지나면 이 이 항목에 점수 받기가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공동생활 가정은 제가 말씀드려서 공동생활 가정은 자체 소독을 올해 안에까지 계속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자체 소독 인정하기 때문에, 자체 소독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전기소독입니다. 전기소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 자체 소독을 하셨다면, 여기 보시는 거 날짜를 이제 적어주셔야겠죠? 2021년 3월 29일 날 오후 1시부터 50분간 그죠? 적고 소독자는 뭐 시설장 하태자가 소독을 했다. 소독 장소는 기관 내외부 전체 그죠? 전체에 다 소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쏘세요. 기관 내부에 대해서 소독을 진행함. 기관 외부에 대해서 소독을 뭐 이 정도만 적어 주셔도 되세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소독 제품명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전문 소독 제품이라고 했어요. 그럼 전문 소독 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그 전문 소독 제품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시고 제품에 대한 약품 뒤에 보시면 약품에 대한 사용 설명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적어 주신 다음에 소독 사진까지 소독 사진을 소독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흑백으로 작게나마 붙여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이제 소독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평가 기준 5번째, 우리 일상생활, 여기 보신 것처럼 일상생활에 대한 소독입니다. 이번 신설된 항목인데, 여기 보신 것처럼 급여 중 치진 중 감염 예방 및 관리 침해에 따라 수급자 생활행위 일상 소독을 매일 실시하는지 관련자와 직원 면담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하려면 일단은 일상생활 일지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수급자 생활 깨끗이 청소하며 소독제를 사용 일상 소독을 이제 실시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것처럼 출입문 손잡이, 안전손잡이, 난간, 문고리, 침대, 휠체어, 스위치 등 일상생활, 즉 뭐 거의 전체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죠? 소독제라고 한다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소독 부위 장소에 맞는 적절한 소독제를 쓰라는 거죠. 알코올이 됐든 뭐 지하 염소단 나트륨이 됐든 안전수칙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준수. 자, 그러면 일지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건 제가 만든 소독 일지입니다. 여기 출입문, 안전소리, 난간, 문고리, 휠체어, 침대, 스위치, 이제 기타 또 다른 게 있다면 하시면 되고요. 한 장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한 장에 10일치 일지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한 장에 10일치. 한 장에 10일치 소독 일지이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2월 1일 날, 그죠? 2월 1일 날 문자비, 손잡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독을 이제 진행을 했다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게 이거 컴퓨터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걸 컴퓨터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매일매일 우리가 체크해서 소독 일지를 기록하는 건데 이거는 절대 우리가 전산업체 우리 개인 아이디 로그인해서 이렇게 하시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체 일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전산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글이나 엑셀로 하실 경우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기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소독제가 보시면 알코올로 우리가 소독을 했다. 그죠? 그래서 뭐 긴 말자 서명 해주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소독을 쭉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일지를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기준 5개에 대해서 이제 샘플과 이제 서식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꿀팁을 좀 볼게요.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으세요. 3점이 난이도는 상입니다. 상이라고 놔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뢰 폐기물 때문에 그래요. 의뢰 폐기물.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아직까지도 전문 소독업체, 정기 소독업체에 협약을 진행 안 하신다면 이 항목은 상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중상이나 중간 정도 봐주시면 되세요. 사무실 평가와 현장 평가가 함께 진행이 되고요. 소독제는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 벽에 부착만 인정을 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벽에 부착을 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모든 직구에 비치를 해주시면 되시고 간호소독일지는 제공 서식에 이제 기존에 가르친 아까 형태로 서식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전문업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소독일지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질문 답변 좀 볼게요. 질문. 자, 궁금한 것들에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서비스 종류에 따른 전후 손씻기 기준이 뭐냐? 그죠? 제가 기준 정답 말씀드려요. 평가 당일날 평가관이 있으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앞치마 주머니에 손소독제를 갖고 다니면서라도 뭘 하더라도 무조건 손소독하는 것을 평가관한테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보는 정답은 그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여기 얘네란데 이 공단에 뭐라고 나왔냐면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급자 인당 서비스 제공 전후마다 손을 씻어야 합니다. 식사, 간식 부족, 기저귀, 그 다음에 교환 소변, 비우기, 목욕정, 의료 후 쓰레기 다루는 후 등도 관찰하게 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식사 간식 보조의 경우는 소비자 개인이 아닌 식사 간식 보조라는 서비스 항목 전후로만 손을 씻어 인정합니다. 다만 간식 보조에서도 오물이 묻은 이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지 평가합니다. 자,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이런 경우는 실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평가 당일날만큼은 뭘 하시든 그냥 손 소독들 내가 이 행동하고 멈췄다 또 행동을 하면 또 손 씻고 또 다른 행동하면 또 손 씻고 그 행동이 뭐든 간에 당일이라는 차라리 그렇게 교육시키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장갑을 낀 경우 반드시 장갑을 벗고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할 평가에 충족합니다. 장갑을 낀 채로 손 소독하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알아주시면 되세요. 자, 질문 두 번째 볼게요. 현재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필수적으로 소독 장부가 기재되어야 되나요? 네. 그죠? 이거는 뭐 언제 내가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소독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 안 한다고 해서 내비두시면 안 되세요. 자, EM 소독제로 실내 자체 소독 시행 경우도 인정하나요? 전문 소독이 살균 기능할 수 있는 제품이 현우만 소독만 인정하며 락스 세쟁 소독제 등은 이제 불인정하죠. 전문 소독제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평가 번호 18번 우리 감염관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셨겠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평가 기준 3번의 의료 폐기물 제외하고는 현장 평가와 기록도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도 만약에 밀린 거 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볼펜을 바꿔가면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볼펜을 바꾸세요. 1월달은 모나미를 쓰셨다면 두 번째 달에 다음 달에는 좀 더 굵은 볼펜, 3월달에 다시 모나미, 4월달엔 다른 볼펜 이렇게 볼펜을 바꾸셔야 그 한 번에 쓴 거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썼더라도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평가 기준 5개 항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월 매주 연휴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없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 기관들에서 천천히 평가 준비를 이제 저랑 같이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